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에서는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고요.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는 시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갖고 계신 종목명 그리고 매수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보기 채널들이 쭉 열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채널이 함께 열려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하실 수도 있고요. 하단에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 그리고 종목 상담도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황 변동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2220포인트 위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입니다. 일단 9포인트가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2220선 안착하는지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죠. 장중에 상승, 하락, 상승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가 1시 이후부터 지금 지수가 휙 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장중 고점 2220포인트고요. 지금 포인트가 오늘 장중의 고점 부근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를 좀 만나봐야 될 텐데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여전히 들어와 있고요. 개인이 매도 물량이 더 늘어났네요. 1338억 원이나 개인 팔고 8거래일 연속으로 개인 거래소 시장에서 매도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756.28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상승폭이 더 커졌네요. 0.58%대까지 상승폭을 키웠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합니다. 상승, 하락, 다시 상승, 그리고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는 2시 이후의 시장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과 외국인이 여전히 사주고 있고요. 기관은 591억 원 팔고 있는데 연기금만 여전히 소폭 매수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급등이 일어났었는데 오늘은 조정이 살짝 나옵니다. 2원 10전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달러가 조금 약해지고 있는 상황 포착이 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요일 시장의 마감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상황 정리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글로벌 증시의 혼조 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현재 굉장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만까지라도 개인의 순매도로 약보합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오후가 접어들면서 기관이 매도에서 매수로 점차 위에 올라가게 됨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의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2250선 위로 한번 도전을 해보는 지금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이제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모로 지금 글로벌 기업들도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약화됨에 따라서 2분기 기대가 큰 만큼 현재까지로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테마주 별로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중 가운데서도 특징 섹터가 오후가 접어들면서 호텔신라라든지 중국 관련 소비주들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는 이제 전에 1140원까지 급등한 환율에 대해서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들에서 주목할 시점이 됐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단 원달러 환율이 1140원까지 급등을 했고 국내의 수급 불안과 외국인 배당금 지급 시기가 겹쳐지면서 이달 중순까지는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에 대응해 중국 관련 소비주들을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서도 호텔신라, 면세점, 호텔신라와 신세계 그리고 화장품의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 연우라든지 이런 화장품 제조 판매 업체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중순까지는 좀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5G 관련된 이제 섹터들이 오늘 대거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전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코리안
5G 테크 콘서트에서 CDMA와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에 이어 5G까지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세 번째 도약의 기회라며 국가 차원의 5G 전략을 추진해 2016년 세계 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양질의 일자리 60만 개 그리고 730만 불 수출을 달성할 목표로 라는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이 같은 정보 정책 기대감에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가레인을 비롯해서 오이솔루션, RFHIC, KMW 그리고 이노와이러스 등 5G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 기대감이 오른 만큼 그만큼 또 차익 시장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숨고르기 할 때 매수를 하는 관점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희비가 많이 엇갈렸습니다. 삼성바이오의 경우에는 이제 그 바이오패스의 경우에 로시우 글로벌 제약사와 소송전에서 1심에서는 국내 그 특허 침해에 관한 부분에서는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좀 약간의 상승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밖에도 안트로젠의 경우에는 이제 사키가케라라는 일본의 혁신 치료제 승인 과정에서 지정 실패했던 소식이 나오면서 아침 소폭 하락 출발했지만 오후가 들어가면서 점점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그 이슈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저가 매수 기회보다는 어느 정도 하락을 멈춘 뒤에 회사 사정의 아이디어를 듣고 천천히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이제 차바이오텍의 경우에는 회계 감리에 대해서 적정 의견을 밝히면서 환기 종목이 지정이 되었지만 그만큼 감사에 대한 사업 보고서에 대한 이슈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오늘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차바이오텍 마찬가지로 주기세포에 관한 아직까지도 불확실성한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역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회사를 좀 더 알아가면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코오롱 생명과학이나 코오롱 티슈진도 지속적으로 인보사 판매 중단에 대한 이런 그 소식들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약바이오는 지난번처럼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코스닥 시장에서는 관심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박스권 장세의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 2250선 돌파 여부가 관건인데요.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증시에 대한 호조세라든지 아니면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들이 동반되어야지만이 돌파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나친 이제 그 상승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어느 정도 숨고르기 장세에서 쉬어가는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서 약간 보수적으로 현금화 아니면 비중 축소가 유효한 투자 전략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오늘 이제 5G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윈스라는 종목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IPS라든지 차세대 방화벽 등 그 네트워크 보안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저평가된 통신 장비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총 규모는 한 1,500억 쪽에서 2,000억 정도 사이인데 이 회사 매출이 150억에서 200억 정도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감안한다면 PER이 10배 정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 PER 그룹에 대해서 15배 내지 30배 정도 나오는 상황에서는 가장 저평가된 통신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보안 쪽에서 수혜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제 5 시대에 가면서 물론 이제 그 광트랜시버라든지 이런 그 네트워크 장비들 쪽에서도 수혜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고 또한 그 데이터 처리 요소들이 많은 상황에서 보안 역시 충분히 분명히 수혜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78% 점유율을 갖고 있는 윈스가 가장 큰 수혜가 나타날 거라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가격적인 전략으로는 23,000원, 손절가는 13,1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급등한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종가 내지 내일 장 초반에 매수해 보시는 것이 유효하겠습니다. 네, 윈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H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자 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짚어보고 상담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엔나 알파의 김태성 이사,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태성 이사의 종목부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들어서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네, 이제 굉장히 지금 발빠르게 시장이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전만 하더라도 그다지 좋지 않은 수급 영향으로 인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오후 들어서 지금 뭐 1시 반 이후로 갑작스럽게 이제 외국인이 강력하게 좀 매수세로 돌아오고 또 기관도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양시장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온 기업은 만도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만도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제 자동차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ADAS라고 하죠.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카 관련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 자동차 관련 기업, 뭐 현대차, 기아차도 물론 굉장히 좋은 시장에 강한 관심을 받고 있고 또 부품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5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한때는 굉장히 좀 잘 나갔었던 자율주행 모멘텀이 그동안 좀 쉬었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5G 모멘텀을 통해서 이 자율주행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 만도라는 기업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계를 1단계에서부터 이제 4단계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이 만도 같은 경우에는 2주 전이죠. 바로 4단계 완전 자율주행 시험 테스트를 완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기관과 외국인의 러브콜이 지난주부터 지금 강력하게 쏟아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 들어 뭐 현대차 굉장히 좀 히트치고 있는 모델들이 나타나고 있죠. 뭐 팰리세이드는 공장을 또 이제 확장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판매 대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소나타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도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1분기 실적은 부진할 수는 있죠. 아무래도 이제 1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다음 분기에 기저 효과로 작용하면서 주가는 한층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만도 오늘 종가에 접근을 하셔서 목표가는 36,000원 조금은 낮게 잡아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지수의 변곡점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목표가를 길게 설정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짧게 설정을 해드렸고요. 역시나 손절가도 조금 최대한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3만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뭐 다시 갈 땐 가더라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가능성이 높으니 3만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현금화하자라는 전략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업은 성광밴드라는 기업인데요. 제가 이 해당 기업은 아마 2달 전부터 계속해서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파이프와 파이프를 연결해주는 배관 피팅류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해당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는 이 사업군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LNG 선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정유 플랜트 사업부에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LNG 선박 수주에 대한 증가 여러분들도 많은 매체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뭐 LNG 선박의 수주가 증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피팅류 업체 뭐 성광밴드뿐만 아니라 태광이라는 업체도 어제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피팅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이 발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 지금처럼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실적주를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종가에 매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전고점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12,5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가 움직임에 민첩하게 좀 반응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유가가 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오늘이나 내일 유가가 한번 조정을 받을 때 성광밴드도 강한 조정을 또 받을 수 있고 차익 매도라든지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성광밴드라는 기업 또한 손절선을 최대한 짧게 잡아들여서 1,5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전 저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현금화하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다산 네트워크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5G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부 정책에 이 맞물리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올 초 들어 이 정부 정책이 밀었던 게 큰 틀에서 보면 친환경 차였죠. 그러다 보니까 수소차라든지 전기차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또 어제였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5G에 가감하게 도전하면서 5G 시장 점유율을 발빠르게 높이자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5G 관련 부품주들, 통신주들은 지금 좀 밀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부품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 5G 관련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보니 이에 따른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는 한층 더 레벨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오늘 종가에 관심 있게 좀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만약에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목표가 8,000원을 잡아보시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매수를 했는데 또 밀릴 때를 생각 안 할 수는 없죠. 만약에 다산 네트워크스를 매수를 했는데 밀렸을 경우에는 손절선은 짧게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7,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좀 현금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지금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5G 부품을 만든다라는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자라는 거지 중장기적으로 실적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가져가자라는 이야기는 아니니 손절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SK 네트워크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SK 네트워크스는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뭐 AJ 렌터카를 인수하면서 외형 성장을 크게 좀 이뤄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분기의 실적은 그다지 좋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또 공유카 서비스 시대가 지금 도래하다 보니까 이 AJ 렌터카가 기존에 했던 사업, 렌터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SK 네트워크스 지금 뭐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그래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기관의 러브콜은 그다지 강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시장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수급, 외국인의 러브콜이 최근에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SK 네트워크스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SK 네트워크스가 이 공유차 사업뿐만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던 SK 매직을 통한 이 가전에 대한 이 렌탈 사업 또한 아무래도 이제 공기청정기라든지 건조기라든지 제습기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매출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 그리고 신성장 동력적인 부분 모두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종가에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종가에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목표가는 7,000원을 좀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고점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6,500원 이 가격대가 돌파하게 되면 충분히 7,000원까지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힘을 내지 못할 시에는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왔던 것이 부담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간 많이 올라왔으니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 6,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6,150원인데 6,000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현금화 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손절선 굉장히 좀 짧게 잡아드렸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 LG 디스플레이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LCD 패널에 대한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중국에서 그다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실적적으로도 앞으로의 성장성 면에서도 그다지 좋지 못했었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다시 한번 중국에 과감하게 지금 도전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이제 중국 내부 내수 시장에서 이 LG 디스플레이 제품의 수요가 지금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오늘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21,700원 이상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수급적으로 체크를 해봐도 그동안에는 사실 외국인도 기관도 그렇게 많은 관심을 부었던 기업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 금요일, 어제 월요일까지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지금 강한 러브콜을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LG 디스플레이 또한 오늘 종가에 접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목표가는 제가 25,000원에 잡아드렸는데요.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뭐 변동성이 큰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흐름을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긴 호흡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만약에 2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다시 이탈될 경우에는 다시 LG 디스플레이가 다시 갈 때 가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2만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현금화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5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엔 오현진 팀장 바로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출발할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대형주에서 금호석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의 반등이 좀 나타나면서 그 대형 화학주의 반등도 같이 나타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가 원료 투입에 의한 원가 절감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있고요. 합성 공급 시황이 개선되면서 영업이익 완만한 개선세 보여주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 이제 실적 개선이 본격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학시황 같은 경우 그 중국 경기에 밀접하죠. 최근에 발표되는 중국의 PMI 지수가 반등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좀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국 정부의 그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도 여전히 강한 상황이라서 이제 중국향 수요가 조금씩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중국의 이 공급 과잉, 그러니까 화학 제품에 대한 공급 과잉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향후 생산량 조절로 점차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요즘에 그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올해 들어서는 처음으로 배럴당 $60를 돌파를 했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 인상에 대한 요인이 발생했다라고 보거든요. 전년 대비해서도 그 높은 판매 단가가 유지되면서 그 마진 확대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완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형 수출주가 가장 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경기 민감 대형주,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리는 화학주라든지 그 다음에 IT 대형주나 철강주 이런 종목군들의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경기 민감 대형주를 좀 광범위하게 관심 두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 지금 추세적으로 보시면은 우상향 추세입니다. 5일선을 타고 3월 말부터 현재까지 올라가는 흐름이고 오늘 약간 차익 시점 매물이 나오나 싶었는데 일단 밑꼬리를 달았어요. 그래서 저가 매수에 대한 수요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기관이 최근 들어서 좀 끌어당기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 추세를 조금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 이탈만 안 되면 좀 완만하게 상승한 흐름 보일 것으로 판단되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이제 금일 종가 부근 한 10만 원 초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목표가는 한 1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한 9만 8천 원 정도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안랩입니다. 안랩은 이제 원래는 그 테마주, 정치 테마주로서의 성격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사실 보안주로의 모멘텀인데 요즘에 정치 테마주적인 색깔도 좀 붙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경계에서 좀 물러났었던 안철수 대표가 이제 복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조금씩 반영이 되면서 움직이는데 지금은 그 주가의 정치 테마적인 색깔은 사실 상당히 좀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정치 테마 모멘텀이 붙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 플러스 알파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그 5G 시대 관련해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빅데이터를 비롯한 그 4차 산업 시대에서는 사람과 기계 그리고 기계와 기계가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세상이 올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해킹 노출이 됐을 때는 피해가 커요. 왜냐하면 모든 게 연계돼 있으니까 한두 군데에서 이제 해킹이 일어나게 되면 그 모든 군들의 피해가 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보안주가 계속해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안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 PC 위주의 보안에서 최근에는 그 모바일 보안 시장까지도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보안 솔루션이죠. V3 모바일 시큐리티가 글로벌 보안 제품 성능 평가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증을 획득한 모습이고 구글 플레이 누적 다운로드도 800만을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연계되는 보안 시스템이라든지 광고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 확대가 기본적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고
스타트업 관련해서 투자 사업에 좀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모습도 확인이 되죠. 지난달 27일 주주총회에서 그 사업 목적에 엑셀러레이터 활동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디어라든지 아이템이 있는 신생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그다음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보안업체 모멘텀에서 이제 신규적인 모멘텀이 추가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제 오늘 수급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일단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를 시도하는 구간이라서 오늘 종가에는 약간 눌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눌리면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좀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58,000원, 손절가는 51,000원 정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에스모입니다. 이게 좀 생소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동차용 와이어링 부품 업체입니다. 자동차 업체와 그 완성차 업체에 이제 주로 장기 계약을 맺어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고, 중국 수소차에 또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중국이 수소차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회사인 그 NDM의 매출 확대도 같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NDM은 이제 자율주행 전문 회사입니다. 최근에 협력사인 미국 자율주행 3D 매핑 기술 기업 카메라가 그 도요타 자율주행 기업과 지도 구축 이런 부분을 추진하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로서의 모멘텀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는 이제 그 사진 찍는 카메라가 아니라 기업 이름을 말하는 건데, 이 카메라라는 기업은 그 3cm 내외의 오차 범위를 가진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차 정보 수집이라든지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용이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자율주행 관련 센서를 보면 도로가 그 눈으로 덮이거나 손상이 됐을 때는 운행을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카메라 같은 경우 이 기술력이 사전 정보를 기존에 이제 미리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차 스스로 경로를 좀 짤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눈이라든지 비로서 약간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율주행을 하는데 크게 부담이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NDM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에 중국에서 해외 기업 최초로 중국 내 자율주행 시연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그 수소차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스마트카, 자율주행차 이렇게 4차 산업 관련된 그 자동차 투자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만큼 중국 시장에서 자율주행 시연에 성공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NDM이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계속해서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모회사인 지금 말씀드리는 에스모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많이 빠졌다가 바닥을 딛고 이제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5일 이평선을 기본적으로 좀 회복을 했고 오늘 약간의 그 상승세에서 마감이 되는데, 지금은 그 약간 꺾인 이후에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방 경직성은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접근은 충분히 가능한 위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한 7,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한 5,700원 정도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는 익숙하신데 이제 에코프로 BM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의 2차전지 소재 사업 부분이 물적 분할돼서 신설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어서 그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에코프로그램의 그 주요 고객사는 SK이노베이션이에요. SK이노베이션이 설비 투자를 확대하면서 그 에코프로 BM의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내에서 그 양극재 점유율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가 작년에 200만 대에서 2025년 1100만 대로 연평균 30% 정도의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전기차 충전소도 전국에 상당 부분 좀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소차보다는 빠른 보급이라든지 상용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2차전지 관련주에 지금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이제 저평가 매력도 있습니다. 올해 PER이 한 20배 정도, 국내 2차 전지 업체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어요. 해외 고객사가 확대되면서 PER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 이제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는 수소차에 전기차가 많이 밀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수소차 같은 경우 지금 전국에 충전소가 20개도 안 되고 전기차 충전소는 거의 10,000개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많이 정비가 되고 있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가격이 원래 굉장히 비싸요. 스마트폰 한 개 들어가는 것보다 거의 8,000배 정도 들어가는데 배터리 가격이 중국에서 매년 한 20% 정도 원가 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3년간 거의 뭐 절반 수준까지 낮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각국이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 그리고 미국도 지금 전기차 부분에 그런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폐지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기차 산업을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전기차 시장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자생력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정부 지원을 받을 때보다 오히려 성장은 좀 더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올해가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가장 큰 원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지금 그동안 좀 조정이 나왔었던 전기차 관련주는 전체적인 관심이 동사를 포함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기차 관련주들 유심히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가 이제 65,000원 전후로 움직입니다. 매수가는 금일 종가 부근에서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한 69,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63,000원 정도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개별주입니다. 컴텍 시스템인데, 컴텍 시스템은 금융권 네트워크 장치 솔루션을 구축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은행망 구축과 K뱅크의 인프라 구축을 진행을 했고, 2월 달에는 국민은행과 142억 규모의 공급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국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에도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정부 추진 사물인터넷이라든지 클라우드를 비롯한 4차 산업 관련 프로젝트들을 공동 추진하면서 소프트웨어 부분의 매출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31억, 전년비 4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원가 절감을 통한 이익 개선세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수익성이 높은 프로젝트 위주의 수주 전략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산망 네트워크 구축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4차 산업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4차 산업이 진행이 되면 스마트폰의 역할이 커지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기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조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전산망에 대한 재구축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컴텍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완전히 개별주처럼 움직임을 보였다면 앞으로는 실적주로서의 움직임, 그러니까 꾸준한 우상향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외국인이 올해 한 2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좀 작은 종목이어서 이런 순매수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연속성을 가지고 유입이 되고 있는 만큼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추세는 이미 잡혔기 때문에 잡힌 추세에 올라타는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금일 종가에서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1,750원, 일단 단기입니다. 길게는 더 갈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1,75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80원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콤텍 시스템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산 네트워크스 말씀해 주셨는데 5G 잘 갔죠, 이번에? 네, 일단 이번 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또한 지금 긍정적인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 오늘 매도하지 마시고 저는 조금 더 가져가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만약에 이제 그동안에 다산 네트워크스가 없고 또 포트에 5G 관련 기업이 없다라고 한다면 방금 이제 오현진 팀장님께서도 말씀 주신 솔리드 혹은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 다산 네트워크스를 담아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다산 네트워크스 오늘이라도 좀 접근하신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목표가는 8,000원 제시 드리겠습니다만은 손절선은 굉장히 짧게 7,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현금화 하자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단기적으로 괜찮아요? 네, 일단 오늘 제가 좀 많이 고민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지금 환율적인 부분도 그리고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다 보니까 어떠한 종목, 어떠한 섹터를 지금 추천해 드려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가고 있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대신에 가고 있는 종목을 지금 말씀드리니까 손절선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SK 네트워크스를 좀 말씀드려 보면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AJ 렌터카를 인수하면서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 기존에 하고 있던 SK 매직을 통한 이 가전 렌탈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실적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들어 바닥 대비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강력하게 재차 상승이 없다라고 한다면 차익 매물이라든지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지금 위치이다 보니까 손절선 굉장히 좀 짧게 잡아드리면서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에 접근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 목표가는 7,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만은 손절선은 현재가가 6,130원인데 6,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짧게 손절 라인을 잡아주신 만큼 시장이 그 정도로 지금 어느 정도의 변곡점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일 겁니다. 이 부분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오현진 팀장 만나봅니다. 지난 시간에 NX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NX가 일단은 그 단기적인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말씀드린 다음에 수요일날 7%까지 급등을 했는데 목표가를 그때 1,800원으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1,795원, 딱 한호가가 이제 모자라서 딱 멈췄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차익 매물이 이제 4거래일 연속 출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NX를 말씀드릴 때는 사실은 이제 기업에 대한 개별적인 모멘텀도 있지만 이게 단기 투자 관점에서 차트로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로서 지금 맥점에서 단기 수급 유입이 들어오겠다라고 언급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 유입은 들어왔습니다만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 자체가 이게 엄청나지는 않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바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구간에서 매도를 하셨으면 사실 가장 잘한 것인데 만약에 목표가 구간에서 매도를 안 했으면 이제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매수가보다 이제 약간 위 가격이니까 현재가에서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재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올라가는 종목을 보시는 것이 조금 더 낫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 종목 교체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목 교체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으면은 어떤 종목이 이번 주엔 단기적으로 괜찮을지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에코프로 BM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의 그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분이 물적 분할돼서 신설된 회사예요. 그래서 기존의 에코프로보다도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을 더 강력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로 BM을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좀 유리한 전략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장 이후에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근데 급등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이제 하락한 흐름, 재반등인데 이게 지금 장대 음봉이 나온 게 그 3월 28일입니다. 3월 28일 날 주가가 11%가 빠졌는데 거래량을 보시면은 그렇게 많이 동반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이렇게 뭐 세력이 빠져나오거나 하지는 않은 흐름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재반등을 할 때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 본다면 현재 위치에서 수급 더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20일 이평선 고점 저항까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뚫어내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 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략은 이제 금일 종가 매수, 목표가 69,000원, 손절가 63,000원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의 특징을 이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이 김 이사님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아무래도 오늘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셀트리온 뭐 실적 시즌이 좀 다가오다 보니까 역시나 제약바이오 그 안에서 바이오시밀러가 사실은 실적 시즌에 임상이라든지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보다는 조금 잘 오르는 경향은 있어요. 그런데 예상 외로 너무 강했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셀트리온을
필두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 또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인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19년도 1분기 그동안에 좀 낮춰진 눈높이보다는 조금 더 나은 실적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강한 매기세가 좀 붙어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셀트리온 하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뭐 허주마라든지 트록시마라든지 이런 신약이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계속 팔리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좀 많은 이 실적 부분, 재무제표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유럽 진출할 때는 마케팅 비용을 좀 많이 썼다라는 부담감, 또 북미 시장은 약가 인하에 대한 부담감,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단계적으로 눈높이를 낮춰놨다 보니까 그 낮춰진 눈높이에 조금 더 좋은 실적이 발표를 하면서 지금 주가가 좀 발빠르게 좀 올라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여기서의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일단 기관과 외국인의 지금 강력한 러브콜은 지금 붙어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 옵션 만기일도 있고 또 이제 어제 또 환율이 움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이 오늘 강했다라 그래서 내일 모레까지 저는 계속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오늘 그래도 미국과 유럽 시장이 혼조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강력하게 좀 버텨줬던 건 바로 이 셀트리온이 시장의 중심을 잡아줬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셀트리온에 관심 있으신 분들 뭐 물론 보유자분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 시장 참여자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던 기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미 보유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만약에 관심은 있었고 그동안에 매수를 하고 싶었지만 매수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지금 매수하시기보다는 19년도 1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그 다음 변동성을 기다렸다가 접근을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 그리고 많이 올라왔다. 뭐 저점 대비해서 지금 연저점 찍고 한 13% 이상 올라왔는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현진 팀장님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5G 관련된 장비주들이 대부분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중에서 솔리드를 말씀드릴 텐데요. 5G 관련된 망이 사실은 좀 수도권 지역에는 많이 깔려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국망 구축은 아직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망 구축이 진행이 돼야 5G 서비스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서 그 실험하는 거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서울 지역이라고 해서 5G 시스템이 안정되지는 않았어요. 특정 지역에 들어가면 4G와 5G가 이제 번갈아서 실행되는 모습이 보이고, 정말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4G가 빠른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만큼 5G망 구축이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지만 아직까지는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까지 장비 투자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 5G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일단 계속해서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뭐 오이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대장주로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을 따라잡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위치가 좀 낮은 구간에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솔리드도 오늘은 10%대 급등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일봉상으로 봤을 때 현재 위치에서는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5G 관련주 하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 광트랜시버 업체고, 그 다음에는 뭐 관련된 설비 업체, 그다음에 안테나 업체, 관련해서 이제 후속 장비 업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중에서도 안테나주를 보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어차피 연말까지 전국 5G망이 구축이 되려면 안테나를 많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품질은 그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질보다 양입니다. 그래서 양적 성장을 보여준다라고 봤을 때 수혜를 받을 게 뭐냐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안테나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장되어 있는 안테나주 중에 하나가 솔리드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가격 부담도 적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5G 관련주들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수주 가능성, 실적 개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못 오른 종목, 그중에서도 안테나 관련주를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솔리드, 오늘은 급등이니까 따라가긴 좀 힘들어도 좀 조정받을 때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멜파스 종목 0925번님께서 매수가 3,134원, 비중이 높습니다. 50% 여러 번에 걸쳐서 매수하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매수가가 현재가의 괴리가 지금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또한 비중이 지금 굉장히 높죠. 아무래도 이렇게 비중이 높다 보면 지금 자리에서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 보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일단 이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터치 스크린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터치 스크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바로 모바일 쪽 혹은 스마트 기기 쪽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카메라 모듈하고 이 터치 스크린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 업종 중에 하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이라든지 이 스마트 기기 한 대에 2개 혹은 3개가 좀 많이 들어가죠. 즉 이 모바일이라든지 스마트 기기가 많이 팔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대에 굉장히 많은 수의 모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쪽이 바로 이 카메라 모듈 쪽인데 비해 반해 이 터치 스크린 쪽은 사실 한 대 나가면 한 대 꼴로 지금 붙어야 되는 그런 부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바일이라든지 스마트 기기가 예전만큼 팔리지 않는 지금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고 하는 이유는 5G에 발맞춰서 지금 갤럭시 S10 5G 모델이 발표가 됐죠. 그리고 나서부터 많은 수의 이용자들이 다시 한번 또 모바일에 지금 관심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도 한번 이 5G 관련 기기로 교체를 해볼까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즉 이 모바일의 판매 대수가 예전만치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좀 부진했던 흐름보다는 조금 더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보유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만은 보유 가능하다라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매수가 가격에서 뭐 10% 20% 수익이 날 때까지 보유하자 이건 아니죠. 일단 보유할 땐 보유하되 2,750원 정도에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속이 쓰리시겠지만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분할로 좀 손절하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이렇게 멜파스처럼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꼭 인지하시고 지금 여기서 더 이상의 추매는 안 됩니다. 지금 있는 거 그대로 가져가면서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오히려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멜파스 이제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분할해서 매도하는 전략들 그리고 더 이상 비중을 높이지 말자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585번님의 구영테크고요. 1685원의 비중 30%. 오현진 팀장님 이 종목 생소한데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은 일단 보유입니다. 자동차 부품주고요. 현대기아차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특별한 모멘텀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자동차 부품주가 최근에 보시면은 올라와요. 왜냐면 완성차가 가니까.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진정이 되면은 납품과대 수출주들이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대표적인 낙폭과대 수출주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중국이 부양책을 하면서 중국 판매 기대감 올라오고 있고 미국 지역에서도 판매가 개선될 것 같아요. 특히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대부분 저성장이지만 SUV는 고성장합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차가 최근에 SUV 부분에 그 신차를 내놨고 상당히 잘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모멘텀으로 인해서 완성차 업체가 반등하고 부품주도 같이 딸려서 올라가는 흐름이에요. 지금 시장에 상장된 부품주들, 한온 시스템, 만도, 대형 부품주 웬만해선 다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중소형 부품사가 올라갈 수 있어요. 특별한 모멘텀이 없어도 주식시장의 생리상 비슷한 섹터가 올라가면 그 다음 섹터, 조금 더 작은 섹터가 움직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구형테크는 지금 상황에서는 반등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홀딩 의견을 드리는 이유가 구형테크라는 종목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자동차 섹터가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편승할 것 같아서 홀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를 너무 길게 잡을 수는 없겠죠. 한 1,900원 정도까지만 노리시면 딱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지금 매수가가 1,685원인데 굉장히 매수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사셨으면은 이제 그 가격대에서 살만한 타이밍이 딱히 없었고 최근에 사셨으면은 하락 추세에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를 보면은 이게 매수 타이밍이 조금 애매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반등을 확인하고 사시는 게 조금 더 나니까 지금은 매수한 다음에 올라갔지만 어느 정도 운이 작용을 합니다. 다음번에 매수를 하실 때는 하락 추세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상승하는 추세, 그렇다고 급등에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상승하는 추세 초입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 홀딩하시고 목표가 한 1,900원 정도 내외로 보신다면 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약바이오 종목입니다. 3008번님의 태고사이언스고요. 이 종목 38,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참
일단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제약바이오주들 그중에서 이제 기술력으로 승부를 보는 임상이라든지 신약 관련 기업들에 대한 종목 상담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실적 시즌에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시밀러 쪽은 그래도 실적 시즌에는 실적이 눈에 보이는 그 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강할 확률은 높아요. 하지만 이렇게 뭐 태고사이언스라든지 대표적인 기업들 신라젠이라든지 이런 임상과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은 있는데 태고사이언스 같은 경우 뭐 상처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이제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적 기준으로 보면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변동성을 더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그냥 현금화를 하시는 게 속이 좀 쓰리시더라도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지수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전고점까지 오늘 다시 한번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고 또 이번 주에 또 환율의 움직임도 수상치 않게 좀 움직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 또 시장의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지금 위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코스닥 지수가 밀릴 때 가장 많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제약바이오입니다. 그중에서도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이렇게 좀 임상도 확실치 않고 신약에 대한 개발 부분도 지금 확실치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고사이언스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작년 12월 26일 날 기록했던 저점이 이탈이 되게 되면 다시 뭐 4만 원, 4만 5천 원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시간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으니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저는 현금화를 하시고 그 현금화를 한 걸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강한 관심을 붙고 있는 뭐 5G 관련 안테나 기업들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니면 전기차라든지 이런 성장성이 조금은 뚜렷한 실적적인 부분이 눈에 보이는 이제 지표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매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태고사이언스 굉장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자리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사실 오늘 제약바이오주도 굉장히 강했거든요. 오늘 이렇게 강했는데도 태고사이언스가 이렇게 오르지 못했다라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꾸 올라가지 않는 기업에 막 신경을 쓰고 보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자리에서 조금은 덜어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감 지수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215포인트대 2220은 현재 지켜나가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5포인트 정도 상승 흐름 여전히 가져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04까지 장중에 빠지면서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2200선은 또 오늘 굳건히 지켜줬고요. 다시금 우상향하기 시작해서 한 3시경에 2220선 위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30분 정도 만에 지금 한 5포인트가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고점은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수급 주체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여전히 유효한 모습이고 개인은 1765억 원 지금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투신 쪽에서는 지금 아무래도 펀드 환매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75억 원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금융투자나 연기금 쪽은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금 꾸준하게 들어오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꺾인 게 지수가 좀 내려온 영향입니다. 이 두 종목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큽니다. 그리고 지금 3시 넘어서부터 좀 꺾인 모습이고요. 차익 실현 물량들 좀 쏟아져 나오는 상황인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받아주는 상황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보합, SK하이닉스는 약보합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하지만 LG화학 같은 경우에 1%의 상승, 현대차 그동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정이 소폭 진행 중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의 상승폭이 무섭습니다. 4.86%나 올라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갑니다. 3.18% 상승합니다. 포스코 1% 빠지지만 LG생활건강 2.71% 뿐만 아니라 중국 관련 소비주들 호텔신라, 아모레퍼시픽, 신세계 모두 상승합니다. 현대모비스 0.45% 상승 전환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756, 코스피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힘 꺾이지 않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그리고 750까지 하락 그리고 다시금 우상향하면서 오히려 장 후반에 더욱더 우상향하면서 756대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면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늘었습니다. 192억 원대까지 늘었고요. 개인이 406억 원 삽니다. 그리고 기관이 544억 원 매도하는 가운데 금융투자 투신팔구에 연기금의 매수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거래소보다도 코스닥 시장에서 연기금은 더 많이 삽니다. 157억 원 지금 순매수 잡힙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 뭐 거래소의 셀트리온보다는 덜 하지만 7만 원 안착하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보다는 뭐 전체적인 흐름이 덜 하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저점 6만 3천 원대 찍고 지금 7만 원대까지 바로 직행하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CJ, ENM, 바이오메드 하락하는데 신라젠 그리고 포스코케미칼은 상승 흐름 더욱더 키워나가면서 2%대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HLB가 약보합, 메디톡스 약보합, 하지만 스튜디오 드래곤, 펄어비스, 셀트리온 제약까지 모두 상승합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제약도 1.21% 올라가면서 셀트리온 3인방 오늘 흐름 좋습니다. 자, 화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되면 8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금요일, 어제, 오늘 장중에 조정이 좀 나오긴 하고 있는데 시장이 뭐 강하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세장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 이사님? 참 어떤 장단에 맞춰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지금 시장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루만 하더라도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롤러코스터 같은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 게 바로 코스피 코스닥 우리나라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코스피부터 좀 말씀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견고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조금은 부침을 보이는 가운데 셀트리온이 시장을 굉장히 좀 견고하게 잡아줬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뭐 아무래도 이제 셀트리온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 지수를 조금 버텨줬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시 반 이후 갑작스럽게 이제 들어온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적인 좀 물량들이 나오면서 개별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게 오늘 코스피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분류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셀트리온을 필두로 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한참 쉬었던 제약바이오 일부 이제 개별주들이 다시 한번 회복을 좀 하면서 발빠르게 순환매가 돌아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오늘 특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죠. 아무래도 이제 호텔신라라든지 이 면세점 관련 기업들이 바로 이제 중국의 이 행후세죠. 이 세금 폐지 관세가 이 논의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좋은 시장에 좀 긍정적인 부분만 오늘 굉장히 좀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장 후반부에 기관과 외국인의 좀 매수 물량으로 힘입어서 좋은 시장을 연출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저는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은 최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때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워낙에 많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럴 때 뭐 조정이 한 번쯤 나와주던 시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현진 팀장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조정이 나오는 게 더 낫지 않았나는 싶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양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을 만한 위치까지 오기는 했어요. 근데 외국인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큰 폭 상승을 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국내 증시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염두를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체크할 부분이 환율인 것 같아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에 가파르게 오르면서 최근 몇 개월간 기록했었던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눌리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돌파가 한 번 더 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수급에는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현재 위치에서는 약간의 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편안한 방법은 낙폭과대 경기민감 대형주를 보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 그동안 가장 못 갔었던 게 수출주기 때문에 수출주가 키높이 반등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동안
지수가 안 좋을 때 개별주 장세가 너무 많이 진행이 되면서 웬만한 테마주는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다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낙폭과대 경기민감 대형주가 접근하기에 가장 좋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강주, 화학주 뭐 이런 섹터들을 꾸준히 관심 있게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 1분기 실적 시즌이 오기 때문에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섹터도 같이 보실 수 있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좀 기저효과라든지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섹터는 음식료주랑 엔터주 정도 됩니다. 음식료주는 요즘에 그 HMR 시장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수출에 대한 모멘텀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엔터주는 버닝성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많이 눌려서 오히려 가격 매력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2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주가 대비해서는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음식료주라든지 엔터주 이런 섹터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로엔나 알파의 김태성 이사,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면 코스피는 0.13% 올라가면서 8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입니다. 2213.56포인트에 장 마감했고요. 코스닥 역시 상승 마감입니다. 장중 고점입니다. 0.65% 올라가면서 756.81포인트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봅니다. 2원 60전 내리면서 1142원 10전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국내 시장이 오늘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 결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대체적으로 약세의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강세의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중국 상해 지수 같은 경우는 0.8%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중국과 미국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국내 시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국내 시장의 첫 번째 특징은요, 외국인들이 시장을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시장을 끌고 가는데 차익과 비차익하고 실질적인 순매수를 보면 몇 천억씩 사고 있습니다. 정말 이유를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관들은 순매도 행진을 합니다. 오늘도 장중한 때 금융투자업자가 매도하다 매수로 전환해서 주가를 많이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금도 역시 230억을 매도합니다. 기금이 시장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요 근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기금이 사질 않으면 시장이 상승하는데 제한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만기이기 때문에요. 포지션을 보면 기관들이 팔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포지션상의 모습을 보시면 287, 그러니까 2219포인트 정도 되죠. 요 언저리가 콜 매도가 산적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 블럭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올라가는 구간은 기관은 공격적으로 매수로 전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이 지점을 못 넘어가게 해서 285까지 콜 매수한 거를 충분한 이익으로 가져가는 모습을 가져가야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관들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적절하게 시간 조절을 하면서 시장 조절을 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 키포인트는요. 외국인들이 287.5를요. 21만 4천 개를 순매수해 놨습니다. 그리고
285를 8만 1000개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8만 1000개가 맞느냐? 21만 개가 맞느냐? 수량으로 보면 21만 개 콜을 매수가 맞죠. 근데 매도는요, 증거금이 20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8만 7천 개지만 21만 개보다 더 많은 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287이 엄청나게 수익이 나지 않는 한은 결국 손실로 가는 구조가 된다라고 파악해야 되겠죠. 결국 280.5가 어떻게 보면 해지성 물량으로 해석을 한다면 외국인들은 하방 쪽에 베팅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물에서 또 선물에서 매수로 강하게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본다면 시장이 좀 의외의 모습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포지션상으로 만기는 가기 때문에 포지션이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원달러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원달러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앞에서도 어떤 애널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부분이 이 원달러가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시장의 역대를 되돌아보면 원달러와 위험자산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원달러가 새로운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장도 같이 올라간다? 아주 경우의 수가 특이한 경우에 걸린 거죠. 물론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우리나라를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약 한 7조 정도 나갈 거다. 뭐 그러한 이슈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이슈가 나온 지점이 원달러 상으로 지금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차트는 이미 시장에 시그널을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원달러를 올라가는 거를 무시하고 위험자산에만 투자하는 모습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죠. 또 특히 외국인들이 현물을 삽니다. 일반적으로 원달러 올라갈 때 외국인이 안 사죠. 반대의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결국 두 주체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달러가 과거의 고점이었던 자리가 있습니다. 1137원, 38원입니다. 이 자리가 완전히 돌파가 되는 모습이 나오면 시장에는 굉장히 위험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이 벌써 돌파가 되고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주식 투자가 입장에서는 공격적 매매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하죠. 자, 글로벌 이슈를 보면요, 그 미국장이 어저께 소폭 하락을 했어요. 근데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브렉시트가 1년 정도 연장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약간 제거해 주려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분기 기업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 특히 S&P에서 거기에 관련 종목들이 약 2% 정도의 이익이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항상 실적이 좀 어려울 것 같으면요, 미리 가이던스를 낮춰줍니다. 그러면서 시장 투자가로 하여금 요 정도 선에서는 호재를 받아들여야 돼 라고 했습니다. 근데 2% 정도 줄어든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 시장을 끌어올리는 재료는 부족하고 또 내려오르는 재료도 부족한 상황. 무슨 말이냐면 재료가 부재한 상황인 미국 시장의 모습인데 시장이 버티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맞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요, 일목균형표상의 후엑스페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이 후엑스페이라는 것은 아주 특이한데요. 현재의 종가를 과거 26번째에 표시를 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그려놓지 않은 것을 오늘 그려놨는데요. 지난번에 이 고점에서 이렇게 1, 2, 3 세 개를 연결을 하면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 끝난 자리에서 다시 1, 2, 3를 그어봤더니요, 지금 현재는 돌파가 됐다가 다시 회귀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후엑스페이 연장선에서 고점이 나온다라는 건데요. 거기서 고점이 현재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지점이 돌파가 돼야 진짜 27,000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자리는 정확하게 26,50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6,340포인트니까요. 16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하는 데가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장의 재료가 부재한 상태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위험자산이 올라가게 되면 금은 떨어집니다. 근데 위험자산이 내려가면 안전자산인 금이 올라가는 게 기본적인 요소죠. 근데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올라오니까 금이 지난번에 1,300 거의 50불까지 갖다 밀렸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이란 나라가 얼마 전에 금을 실물을 매집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1,700톤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4개월 동안요 40톤 정도로도 순매수합니다. 40톤이 뭐 중요해 그랬는데 사실은 중국이 4개월 동안 순매수해서 이때까지 누적 매수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중국이 순매수하기 것보다 더 많이 매수한 나라가 있는데 러시아가 271톤을 매수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할까? 의미를 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 근래 중국하고 러시아가 자주 만납니다. 근데 실제로 무역전쟁이 일어나면서 달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중국 입장으로서는 달러의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대책이 필요할 텐데 그게 금이다라고 해석한다면 지금 중국이 행하는 금의 매수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만약에 그 부분을 생각해서 만약에 시장에 대응을 하는 모습이라면 결국 지금 무역 분쟁이 완벽하게 해소될 거라는 거에 대한 의문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금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면 사실은 지금 금이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상태의 모습을 보면 음운을 뚫고 올라갔다가요. 지난번 고점 부위에서 저항을 받고 밀렸죠. 근데 이 음운의 상단선 부분에서의 조정이 보통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무리 국면에서 다시 추세를 가져가려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 위험자산의 한계치가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금값이요. 지금 현재 가격에서 온스당입니다. 1260불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위험자산을 선호해야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1260불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금은 다시 추세가 나올 거라는 거죠. 자, 그 얘기는 금을 봐서도 어쩌면 위험자산이 고점 시그널에 다가왔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거의 한 3포인트 정도 올랐죠. 근데 포지션에 갇혀 있어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항상 뭐냐면 빵빵이라는 지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000포인트, 2100포인트, 2200포인트 이 포인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심리적 지지선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 그 자리는요. 일목균형배상으로 양운을 돌파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양운 상단선 부분에 해당되는 선이 2200이라는 거죠. 제가 아마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 지수가 올라갈 때 양운도 그렇고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급격하게 빠집니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 자리가 바로 22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200은 안 깨져야만이 양운을 이렇게 돌파해서 올라가는 것에 대한 신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2200포인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220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자동차주가 힘을 내야 됩니다. 전기전자업종이 오늘도 약간 버티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했거든요. 또 재료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대체 투자처가 시장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사실은 2200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고요. 다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일목균형표 후행 스팬이요.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간 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간 조정을 하면서 뚫습니다. 일단 오늘 뚫었어요. 이렇게 뚫는 경우가 정말 쉽지 않은데 만약 이게 뚫은 것이 성공적이라면 적어도 2, 3일 안에 2200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파른 상승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물론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보면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주도주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시장의 발성은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종목이 못 움직이고 다른 종목이 올라가면요. 힘이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1, 2위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제외한다면 결국 자동차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번 만기도 역시 이 종목에서 지수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아까 포지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지션으로는 지금 287이냐 아니면 283 정도냐 요 사이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콜이냐 풋에 대한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틀 동안 상당한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 일정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